인천 부평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서 찍힌 한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다. 새벽 6시 40분,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서 5마리의 독일 셰퍼드를 이끌며 조용히 골목을 지나갔다. 목줄도 인도하는 어른도 없었다. 개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그녀의 양옆에 나란히 서서 신호가 떨어지는 듯한 동작에 맞춰 방향을 바꾸거나 멈췄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댓글에는 경이로움과 불안이 교차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관리 소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날 오전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인천 부평구 아침마다 혼자서 개 5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어린아이 목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를 넘겼고 몇몇 사용자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적었다. 해당 영상이 K포털 뉴스 섹션에 오르자 지역 방송국까지 취재를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누구는 오래전부터 봐왔다 했고 누구는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다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건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묘한 긴장감이었다. 골목 근처에 사는 김 여사는 이 아이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루트를 돈다고 증언했다. 처음에는 보호자가 따로 있는 줄 알았지만 몇 주간 관찰한 결과 늘 혼자였다고 했다. 개들은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가 집 문을 열면 질서 있게 이동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지만 누구도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고 어떤 이들은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은하였다. 올해 7살, 아직 초등학교 1학년도 되지 않은 나이였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평 3동이지만 이전까지는 경주시 외곽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경찰견 훈련사로 일하며 전국을 다녔고 셰퍼드 계열의 대형견들을 훈련시켜 각 지역 경찰청에 공급해왔다. 사고는 1년 반 전 경북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부모가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이 KTX 보조선로 작업 차량과 충돌했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되었고 외상은 없었지만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 후 그녀는 인천에 사는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녀와 함께 올라온 건 5마리의 셰퍼드였다. 이름은 순서대로 장미, 밤비, 철수, 초코, 그리고 도도. 부모가 생전 가장 아꼈던 개들이었다. 처음에는 조부모가 모두를 데리고 살 수 없다고 판단해 지방의 보호소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곧 포기됐다. 은하가 개들과 분리되면 밥도 먹지 않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의사는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말했지만 조부모는 그보다는 고립된 세계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아이의 방식이라 여겼다. 그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은하를 이해하고 반응해주는 존재가 개들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책을 보며 부모의 훈련 방식을 스스로 익혔고 오래된 다이어리에 남겨진 아버지의 메모를 반복해서 읽었다. 부모가 개에게 사용하던 손동작과 휘파람 소리를 그대로 복제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변형해 본인의 신체 크기에 맞게 조절하기 시작했다. 개들은 그 변화에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지시를 기다리는 듯한 태도, 단호하게 움직이는 합의된 리듬, 그 모든 게 은하의 작은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언어처럼 완성되어갔다. 조부모는 은하가 학교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녀가 말이 아닌 방식으로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부평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는 몇 차례 등교 설득과 상담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은하는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면서도 개들과는 극도로 정교하게 상호작용했다. 그녀의 하루는 정확하게 짜여 있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개들과 함께 골목을 지나 인근 공원을 거쳐 작은 하천 옆을 따라 걷고 편의점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되돌아오는 1시간 10분짜리 루틴. 이 경로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목격되기 시작했다. SNS에는 은하의 뒷모습만 찍은 사진이 올라왔고 몇몇 게시물은 수만 명의 공감을 얻었다. 특히 한 영상은 인천시 지역 커뮤니티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영상 속에서 은하는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개들을 분산시켰다가 다시 모이게 했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개들이 자연스럽게 반원 형태로 그녀를 둘러싸 멈췄다. 사람들은 댓글에 감탄과 걱정을 동시에 적었다. 어떤 이는 아이와 개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언어가 있다고 적었고, 또 다른 이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계속 방치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 무렵부터 부평구청 아동복지과에는 수십 통의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보호자 없이 위험하게 개를 데리고 다니는 아동에 대한 조사 요청, 정신적 충격을 방치하는 가정에 대한 평가 의뢰, 동물복지법과 아동복지법 모두에 위배되는 사례라는 지적도 있었다. 구청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결국 내부 문건으로 은하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 그 아이가 개들을 단순히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개들이야말로 은하에게 살아야 할 이유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관계가 위태롭게 흔들릴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은하가 처음 인천으로 온 날은 초여름의 끝자락이었다. 부모의 장례식은 경주에서 치러졌고 인천행 기차에 오를 때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함께 탄 5마리의 셰퍼드는 긴 이동에도 단 한 번 짖지 않았다. 조부모는 집 앞에 있는 낡은 마당에 급하게 울타리를 치고 좁은 공간을 최대한 나눠 쓸 수 있도록 계집을 만들었다. 주변 이웃들은 처음엔 놀라면서도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연을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국화 화분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은하는 일절 말이 없었다. 이모나 삼촌, 사촌들, 동네 친구들이 방문해도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심리상담사 2명이 방문했지만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상담사는 중증의 선택적 함구증으로 보입니다. PTSD 초기 증상도 의심됩니다라는 진단을 남겼지만 조부모는 그런 용어보다 그저 너무 큰 일을 겪어서 마음이 굳어버린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식사 시간에도 잠들기 전에도 은하는 개들과만 함께 시간을 보냈다. 장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개였고 도도는 낮잠 시간마다 그녀의 옆에서 늘 자리를 지켰다. 조부모는 처음엔 개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다. 자신들도 고령이고 이런 대형견을 5마리나 책임지기엔 체력과 재정 모두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들을 떼어놓으려 할 때마다 은하가 며칠씩 물도 음식도 거부하며 벽을 향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만두었다. 어느 날 새벽, 조부는 은하가 손전등 하나만 켜고 다락방에서 뭔가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기록하던 훈련 일지였다. 개 한 마리, 한 마리의 성향, 명령어, 특이 반응을 정리한 수십 건의 노트. 은하는 매일 밤 그것을 정독했고 낮에는 노트에 나오는 동작을 직접 실습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반복이었다. 손을 들고 소리를 내고 눈을 마주치고 휘파람을 불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은하만의 방식이 생겼다. 아버지가 사용하던 동작은 체격이 큰 성인을 기준으로 구성된 것이었지만 은하는 자신의 작은 몸에 맞춰 신호를 재구성했다. 손가락을 한 번 굽히는 대신 손목을 돌리는 방식, 짧은 휘파람 대신 혀로 내는 소리. 놀랍게도 개들은 그 새로운 언어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더 빠르게 행동했다. 조부모는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지만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자 그건 하나의 체계가 되어 있었다. 개들은 식사, 수면, 이동, 놀이까지 모두 은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그녀가 손짓을 하면 멈추고 그녀가 고개를 돌리면 방향을 바꿨다. 이 모든 훈련은 말 한마디 없이 진행됐다. 조부모는 이 모습에 경이로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아이가 점점 사람보다 동물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들은 몇 차례 은하를 학교에 보내려 시도했다. 관할 초등학교와 상담을 했고 특별 사례로 받아줄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다. 하지만 등록 당일 교문 앞에서 은하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았다. 이후 조부모는 정규 교육 대신 대안학교와 온라인 수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교육청에서 파견한 담당자는 은하의 상태를 이해하면서도 사회성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 1회 가정방문 교사와의 비언어 놀이 수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그마저도 은하는 참여하지 않았다.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개들과 함께 있을 때만 집중하고 반응했다. 낮에는 마당에서, 비 오는 날엔 다용도실에서 개들과 함께 책상 위 노트를 펼치고 기록을 남겼다. 개들은 매일 그녀의 옆에 자리 잡고 그녀가 손을 들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은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다. 새벽 6시 반이면 개들에게 간단한 손짓을 보내고 모두를 마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처음에는 집 앞 골목만 돌았다. 그 다음 주에는 골목 넘어 편의점 앞까지 갔다. 3주째에는 인근 공원까지, 그 다음은 시장 입구까지. 그 여정은 규칙적이었고 매일 조금씩 넓어졌다. 개들은 이동 경로에 따라 포지션을 바꿨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은하를 감쌌다. 마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같았다. 이 모습은 점점 동네 주민들의 눈에 띄었고 휴대폰 카메라에 담기기 시작했다. 이 영상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부모는 어디 있는가? 이건 감탄이 아니라 위험 요소다. 감탄과 걱정은 공존했고 그 모든 시선은 은하와 5마리의 개를 향했다. 조부모는 이를 알고 있었다. 딸의 죽음 이후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세상은 조용히 놔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군가의 개입이 시작되었고 은하의 삶은 다시 뒤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하와 5마리 개의 산책 영상이 전국 커뮤니티에 확산되자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쪽에서는 기적의 소통, 치유와 회복의 상징이라며 박수를 보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위험한 방치,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격분했다. 댓글창에는 어떻게 초등학생이 대형견 5마리를 통제하나? 어떤 어른도 없이 개들을 풀어놓는 건 무책임하다. 조부모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는 비난이 이어졌다. 인플루언서들이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했고 심지어 저녁 뉴스에서도 어린 소녀와 훈련견, 감동인가 위험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인천시청 민원 게시판에는 하루 수십 건의 항의가 올라왔다. 어떤 이들은 은하의 행위를 찬양했지만 더 많은 이들은 행정기관의 무관심을 문제 삼았다. 부평구청은 결국 해당 사건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구청 산하 아동복지관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동물보호소, 교육지원청까지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조사 대상은 아이뿐 아니라 보호자, 개들,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설정됐다. 외부 기관에서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고 현장 조사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촉발시킨 인물은 다름 아닌 지역사회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은퇴교사 한진숙 씨였다. 은하는 매일 그녀의 집 앞을 지나쳤고 그녀는 그것을 매일 커튼 뒤에서 지켜봤다. 처음에는 흥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불안과 의심을 끼었다. 그녀는 자신이 수십 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사람이라며 아이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개들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접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인근 부모들에게 말을 돌렸고 몇몇은 같은 불안을 공유했다. 한 씨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이웃 주부들과 모임을 조직했고 커피숍에서 은하 대책 커피타임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었다. 그곳에서 나눈 대화는 곧 지역 맘카페로 흘러들었고 6살 아이가 개즈말이랑 혼자 다닌다던데 사실임? 이라는 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댓글에는 목격담과 상상, 루머가 섞였다. 한 회원은 아이가 학교에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다고 적었고 또 다른 이는 예전에 본인의 푸들이 그 개들 중 한 마리에게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불안은 증폭됐다. 급기야 한 씨는 자신이 정리한 문제제기서를 가지고 인천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지역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7세 소녀에 대한 안전 확보와 복지적 개입이 시급함이라는 문장이 포함된 서류에는 서명자 48명이 함께 있었다. 시의회는 해당 건을 교육청과 구청에 이첩했고 사안은 공식 문서화되었다. 한 씨는 이후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개 5마리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아이와 다닌다는 건 상식 밖이다.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부모는 사태의 파장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은하가 영상에 찍힌 것을 알게 된 것도 인터넷에서 이름 없는 악플이 오가는 것도 모두 지역 주민이 우연히 알려준 덕분이었다. 조모는 혼잣말로
우린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라고 중얼거렸고 조부는 밤마다 고혈압 약을 하나 더 먹었다. 그들은 은하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 산책 경로가 조금 짧아졌고 시간도 1시간에서 40분으로 줄었다.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회는 급히 간담회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해 교육청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 엄마는 내 아이가 등굣길에서 대형견과 마주치는 게 불안하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왜 저런 위험을 방치하냐고 소리쳤다. 교감은 말끝을 흐리며 학교 밖 아동이기 때문에 직접 관할은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그것은 더욱 불을 지피는 결과로 이어졌다. 곧 학부모 청원이 게시되었고 지역 일간지의 기자들이 조부모에게 인터뷰 요청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은하의 산책은 멈추지 않았다. 매일 아침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경계를 세우며 아이는 개들과 길을 걸었다. 다만 그녀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걸 알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드는 사람들, 속삭이며 뒤돌아보는 어른들, 일부러 반대편 골목으로 우회하는 행인들.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결국 구청과 시청의 공동 조사 착수라는 공식 절차로 이어졌고 은하와 그녀의 개들에게 닥칠 더 큰 파장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조사 첫날 아침, 부평구청 아동복지과, 인천시 교육청 아동특수교육지원팀, 동물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동물병원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6인 합동팀이 은하의 집을 찾았다. 조부모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사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했고 방문을 막지 않았다. 조사팀은 개별적으로 공간을 확인하고 위생 상태, 개들의 반응, 은하의 일상 루틴 등을 기록했다. 개들은 낯선 사람의 움직임에 긴장했지만 위협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은하는 말없이 안방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장미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방문조사 이후 조사는 공공장소에서의 실제 산책 장면 관찰로 이어졌다. 조사팀은 멀리서 따라붙으며 은하가 개들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봤다. CCTV 영상으로만 보았던 장면을 직접 목격한 조사원들은 예상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신호도 없이 정확히 정렬된 개들의 걸음, 은하의 무표정한 얼굴, 지나가는 자전거와 마주쳐도 동요 없는 순서 정렬. 공원 근처를 지날 때 아이는 개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냈고 두 그룹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지정된 벤치 앞에서 정확히 합류했다. 단 한마디 말도 휘파람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은하와 개들이 공원 근처를 지나던 중 한 여성이 갑작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그 여성은 바로 한진숙 씨였다. 미리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녀는 개들과 은하가 접근하자 길을 막고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무 보호자도 없이 개 5마리를 데리고 나온 아이라니요? 만약 누군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죠? 은하는 멈췄고 개들은 그녀의 앞에서 반원형을 이루며 정지했다. 조사팀은 당황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그 순간 장미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장미는 짖지 않았다. 단지 한 씨와 은하 사이에 선 채 긴장된 자세로 정면을 응시했다. 한 씨는 놀라 뒷걸음질치다 보도 턱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졌다. 주변에서 몇몇 행인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상황은 순식간에 퍼졌다. 다음날 아침 지역 커뮤니티에는 어제 공원에서 그 개가 사람 밀쳤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엔 장미가 위협적인 자세를 취한 모습과 한 씨가 넘어진 장면이 있었다. 댓글엔 결국 사고 났다. 이제야 제대로 조사하겠지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당일 오후 부평구 동물복지팀은 장미를 격리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행정 절차상 사람에게 물리적 충격을 준 개는 정식 판별 이전까지 보호소에서 분리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부모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후 5시경 동물보호센터 차량이 도착했고 장미는 가슴줄에 연결된 채 별다른 저항 없이 차량에 실렸다. 은하는 말없이 그 과정을 지켜보았고 장미가 사라진 이후 마당에서 2시간 가까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개들 또한 장미가 사라진 자리 근처에 뭉쳐 조용히 머물렀다. 격리 조치 이후 사태는 급속히 번졌다. 일부 언론은 공공장소에서 개가 시민을 위협, 격리 조치라고 보도했고 또 다른 매체는 소녀의 유일한 소통 창구 강제 분리,
지역행정 과잉인가라는 제목으로 논조를 달리했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 수백 건의 댓글이 올라왔고 온라인 청원도 2개로 나뉘어 등장했다. 하나는 개들을 격리하고 아이를 복지시설로 보호 조치하라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이와 개의 연결을 보호하라는 요청이었다. 교육청은 이 사안을 시급사안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격리 후 3일째 은하는 산책을 멈췄다. 개들은 하루 종일 마당과 실내를 오가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조부는 며칠 만에 다시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이었다. 조모는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지만 기사에 실린 건 가족 측 조사 불응이라는 단 2줄이었다. 그날 밤 은하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장미가 없는 방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개들도 쉽게 잠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은하는 식사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개들과의 훈련 시간도 확연히 감소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부평구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아동의 복지 상태와 반려동물의 공공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해당 사건은 복지법 및 동물보호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모든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기자회견 말미 한 기자가 아동의 심리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고려되었는가? 라고 질문했지만 담당자는 우리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대답만 남겼다. 은하의 조용한 세계는 그렇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그녀의 입을 열 수 없었다. 아니, 누구도 진심으로 그녀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지금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질문이 늦어졌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되는 데는 또 다른 사건 하나가 필요했다. 사건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은하와 개들에 대한 여론이 극단적으로 갈리던 가운데 부평역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현민 씨가 구청에 연락했다. 그는 말없이 USB 하나를 들고 조용히 민원실을 찾았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담당 공무원은 그가 건넨 파일을 열었고 그 안에는 사건의 흐름을 뒤바꿀 결정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약 2달 전 새벽 5시 40분경 촬영된 것이었다. 카페 외부 CCTV에는 은하와 장미만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시간은 은하의 평소 산책 시간보다 이른 시각이었다. 화면 속 은하는 공원 중앙의 작은 연못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고 연못 가장자리에 몸을 숙여 뭔가를 집으려 했다. 그 순간 은하의 중심이 무너지듯 휘청이며 연못 안으로 빠졌다. 물은 허리 정도 깊이였지만 미끄러운 바닥과 차가운 온도 탓에 은하는 일어나지 못했다. 장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몸을 비틀며 은하를 바깥쪽으로 밀어냈다. 개의 앞다리는 은하의 허리에 고정되었고 뒷다리는 수면을 차며 지탱했다. 영상은 선명하게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수십 초 후 은하의 손이 연못 가장자리에 닿았고 그녀는 기어오르듯 빠져나왔다. 장미는 그 옆에 앉아 그녀가 호흡을 되찾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장면을 확인한 구청 직원은 몇 번이나 되돌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영상은 바로 상부로 보고되었고 부평구청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날 오후 지역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영상이 퍼졌다. 이번엔 편집본이 아닌 원본 그대로였다. 익명 계정을 통해 업로드된 이 영상은 2번 생명을 구한 개라는 제목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댓글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자책이 뒤섞였다. 우린 뭘 오해하고 있었던 거지? 그 개는 그냥 보호자였네. 아이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방송사도 제보도를 준비했고 기존 기사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한편 이 사실을 접한 한진숙 씨는 조용히 은하의 집을 찾았다. 깁스를 한 팔과 종이봉투를 들고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은하는 마당 끝에 앉아 있었다. 개들은 경계했지만 짖지 않았다. 한 씨는 몇 걸음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조부모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조부모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은 한 씨는 손에 쥔 봉투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그것은 경찰서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 복사본이었다. 내용은 명확했다. 1년 반 전 경주 외곽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가해자는 바로 그녀였다.
비 오는 날 논쟁 중이던 통화 흐려진 시야, 반응이 늦은 브레이크. 당시 경찰은 음주나 졸음운전이 아니었기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고 한 씨는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스스로도 점차 그날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하지만 은하를 본 순간부터 그날의 기억은 매일 떠올랐다. 장례식 기사, 사고 뉴스,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개들이 매일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보호라는 명분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다. 한 씨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에는 아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개들이 나를 기억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한 씨를 바라봤고 개들은 여전히 둘 사이를 경계했다. 조부는 묵묵히 편지를 읽었다. 조모는 그저 고개만 숙였다. 침묵은 길었고 그 속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조부는 병원에 있던 장미를 면회하러 갔다. 담당 수의사는 정신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이며 공격성은 전혀 없다고 진단했다. 진료소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행정 절차상 위험 개체 분류를 철회하도록 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이후 한진숙 씨는 자발적으로 또 하나의 서류를 제출했다. 장미는 위협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낙상은 돌출된 보도 경계석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영상 증거와 함께 정식 접수되었고 시청은 내부 법률 자문을 통해 반려견의 방어 반응이 비폭력적이며 격리 유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3일 후 장미는 은하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귀가한 날 마당엔 조용한 환호가 퍼졌다. 다른 개들은 장미 주변을 돌았고 은하는 오랜만에 평소처럼 훈련 노트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날 저녁 그녀는 2달 만에 처음으로 식사를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6시 30분 은하는 조용히 문을 열고 5마리 개들과 함께 다시 골목을 향해 걸어 나갔다. 아무 말도 어떤 지시도 없이 단지 묵묵히 그녀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장미가 돌아온 이후 은하의 일상은 서서히 원래의 리듬을 되찾았다. 다시 매일 새벽 6시 반이면 문이 열리고 5마리의 개들이 정렬된 상태로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들 중 일부는 여전히 멀찍이 피했고 또 다른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장미의 연못 구조 영상 이후 사람들의 시선은 경계에서 존중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인천가정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식 심리 일정을 통보했다. 미성년자 보호 및 복지 상황에 대한 긴급 심의라는 명목이었다. 부평구청과 인천시 교육청, 아동복지법률지원단, 동물복지위원회, 지역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석 대상자로 지목되었고 은하 측에선 조부모와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 변호사 임태수 씨가 대표자로 지정되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사건의 성격상 언론과 시민단체의 관심은 거세졌다. 신문 당일 법정 밖은 이미 방송국 차량과 취재진으로 가득했다. 아이를 위한 조용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은하는 따로 분리된 상담실에서 대기했다. 장미는 조용히 그녀 곁에 있었다. 전문 상담교사와 보호관찰관이 동석했으며 법원은 아이가 심리적 부담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밝혔다. 그러나 심리 자체는 간단하지 않았다. 복잡하게 얽힌 사안들, 아이의 발달 상태, 조부모의 양육 능력, 개들과의 정서적 의존,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절, 모두가 쟁점이었다. 심리 중반, 법원은 은하 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다. 담당 판사는 아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그림이나 글 또는 단순한 표시로도 충분하다고 안내했다. 그 말에 은하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다. 말을 하면 다시 그날이 떠올라요. 그리고 또 한 줄을 이어 적었다. 장미는 그날의 불을 막아줬어요. 판사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심리 기록에 첨부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문장이 PTSD 후유증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동물복지위원회의 대표 수의사는 장미를 비롯한 5마리 개의 성향평가를 제출했다. 공격성은 없으며 예외 상황에서도 통제력이 뛰어나고 오히려 아이의 정서 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은하의 말없는 생활을 의사소통의 회피가 아닌 상처 회피의 방어기제라고 설명하며 현재 개들과의 상호작용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의 연결고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있었다.
시민단체 공공안전 네트워크의 대표는 은하가 지금처럼 개들만으로 의존해 살아갈 경우 향후 사회 적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부모의 고령, 개들의 수명,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감안할 때 지금의 생활 구조는 유지 가능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은하의 일시적 보호 조치를 요구하며 전문 보호기관 내에서 개별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정식 제안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후 마지막으로 은하에게 직접 물었다. 판사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은하는 잠시 장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노트에 문장을 적었다. 이 친구들이 없으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곁에 있으면 나는 조금씩 괜찮아져요. 그 글을 읽은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글 역시 기록에 포함되었다. 심리의 마지막 순서로 조부모가 발언했다. 조부는 손에 쥔 의료기록 사본과 사진 몇 장을 꺼냈다. 그 사진은 은하가 처음 인천에 왔을 때 식사를 거부하던 시기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옆엔 개들과 함께 웃고 있는 현재의 사진이 놓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매일 새벽이 되면 스스로 일어나고 개들 밥을 챙기고 산책하고 노트에 기록을 남깁니다. 이건 스스로를 다시 일으킨 아이의 삶입니다. 판사는 이 진술을 끝까지 들은 뒤 그날 신문을 마무리했다. 공식 판결은 2주 뒤로 미뤄졌다. 하지만 그날 저녁 법원 홈페이지엔 당사자 의견 수렴 및 추가 자료 검토 중이라는 안내가 올라왔다. 법정 밖에서는 기자들의 취재 경쟁이 치열해졌고 각종 포털 사이트엔 사건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사람들은 점점 더 궁금해졌다. 한 아이와 개들, 그리고 그 사이의 침묵이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바로 그 주말에 벌어지게 되었다. 그 주말 오후 부평 문화공원에서는 지역 동물 보호 캠페인이 열리고 있었다. 이 행사는 원래 소규모 지역 행사로 기획되었지만 은하와 장미의 사연이 알려진 이후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행사장 곳곳에는 아이와 동물은 함께 자란다. 공존의 방식은 다양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고 공원 입구엔 은하와 개들의 사진을 실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았고 취재진 역시 몰려들었다. 은하와 조부모는 행사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조부는 건강 문제로 외출을 삼가고 있었고 은하는 사람 많은 곳을 여전히 힘들어했다. 행사 주최 측은 장미와 개들에 대한 훈련 시범만 요청했을 뿐 별도의 연설이나 소개는 계획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일 오전 은하는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가만히 장미의 리드줄을 들었다. 조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고 그날 정오 은하는 5마리의 개들과 함께 조용히 공원에 도착했다. 행사장에 들어선 순간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카메라들이 움직였다. 하지만 은하는 개들과 함께 중앙 무대 옆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장미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고 나머지 개들도 일정한 간격으로 그 주위를 둘러쌌다. 주최 측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미리 준비한 진행 순서를 바꾸지 않았다. 행사 중반 훈련견 시연 순서가 되었고 사회자는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특별한 친구들이 무대에 오르겠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질서 있는 그들입니다. 은하는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개들에게 손신호를 보냈고 개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관중석 중앙으로 걸어 들어간 5마리의 개들은 각각 정해진 지점에 도달해 멈췄고 은하의 또 다른 손짓에 따라 이동 방향을 바꾸며 동선 위를 순환했다. 어느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음악도 없었다. 그저 침묵과 움직임만이 이어졌다. 관중석에서 어린아이가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고 몇몇 어른들은 눈을 떼지 못했다. 마지막 동작에서 개들은 다시 원형으로 모여들었고 중심에 은하가 천천히 걸어 들어가 앉았다. 장미가 그녀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들고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퍼졌다. 짧지만 절도 있는 박수였다. 은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개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조모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흐느꼈고 주최 측은 예정에 없던 작은 상장을 준비해 전달하려 했지만
은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뒤 SNS에는 다시 영상과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공원의 기적, 무대에서 말없는 연설, 이해받은 침묵 같은 해시태그가 퍼졌고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 댓글에는 존중과 사과, 응원의 메시지가 뒤섞였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했다. 그 침묵에 담긴 이야기를 이제야 이해했다. 아이와 개들 덕분에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됐다. 며칠 뒤 인천가정법원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본 재판부는 보호자의 고령 및 생활구조의 불안정성을 인지하되 현재 아동의 회복 경로가 반려견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연결고리를 인위적으로 절단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반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반려견과의 동거는 유지하되 정기적인 관찰과 치료, 교육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보호 조치를 병행하기로 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은하는 개들과 함께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인천시 복지재단과 연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육청은 은하를 위한 맞춤형 원격 수업 시스템을 제공했고 지역 동물병원은 5마리 개들의 정기 건강검진을 후원하기로 했다. 조부모에게는 가사 지원 도우미와 재정 보조가 제공되었으며 이 모든 조치는 1년간 시범 운영 후 재검토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전까지 은하를 비판하던 이들조차 조용히 물러섰다. 심지어 한진숙 씨 역시 기자들에게 나는 너무 늦게 진실을 마주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후 주민자치회에서 사임했고 지역 활동 대신 사회복지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변화도 은하 덕분이었다. 그해 가을, 은하는 부평도서관에서 열린 어린이 문해력 캠프에 익명으로 참가했다. 지도교사는 그녀가 적은 문장을 보고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다. 이 문장, 너가 쓴 거니? 질문은 받지 못했지만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 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개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도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도 조금은 말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 은하는 가끔 짧은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문장은 여전히 더디고 어색했지만 개들과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점점 길어졌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랜 기다림의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하에게 그것은 단지 삶의 흐름이었다. 너무 크고 시끄러웠던 세상에 맞서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는 늘 5마리의 발소리가 함께 있었다. 다음 해 봄, 인천시청 광장에서는 공존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민 기념일이 선포되었다. 행사 취지는 단순했다.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사회 전체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 이날 행사에는 여러 보호소에서 구조된 반려동물들이 함께했고 정서안정 치료를 받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도 초대되었다. 조용한 식순 가운데 행사 말미에 작은 표지석 하나가 공개되었다. 너의 침묵이 우리에게 말을 건넸다. 표지석 아래엔 은하의 이름도 장미의 이름도 적히지 않았다. 대신 한 줄의 설명이 있었다. 이 도시가 아이 한 명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음을 기념하며 그 표지석은 공원 한켠 평범한 벤치 옆에 세워졌고 누구도 강요받지 않은 발걸음들로 매일 조금씩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은하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조용함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었다. 지역 도서관에서 주 1회 열린 아동 그림책 낭독회에 참석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심리회복 프로그램에서 조수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특별히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개들과 눈빛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그 아이들은 처음엔 경계하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은하의 조부는 그해 여름 병세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으로 입원했다. 더 이상 개들과 산책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병원 창가에 앉아 손녀가 손짓 하나로 개들을 움직이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는 일이 그의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이 되었다. 조모는 주 3회 가사 도우미와 함께 집안을 관리했고 은하가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며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 일기는 복지센터의 상담사에게 전해졌고 아이를 돌보는 또 다른 자료로 사용되었다. 가을이 다가올 무렵 은하는 처음으로 말을 모은 글을 썼다.
글은 길지 않았지만 단어들은 단단했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가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나를 모르는 채로 판단하고 내가 침묵한다고 해서 모른 척하는 사람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다려줬고 어떤 개는 나를 대신해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말해보려고 해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 글은 지역 청소년 문예대회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고 시상식에는 은하 대신 장미가 참가했다. 사회자는 웃으며 오늘의 수상자는 사상 최초로 개와 함께 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장미는 조용히 무대 위에서 은하가 쓰다듬던 자세로 앉아 있었고 관중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은하의 글은 행사 후 소책자로 인쇄되어 지역 도서관과 학교에 배포되었고 전국적으로도 공유되기 시작했다. 한진숙 씨는 그날 시상식장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새 자원봉사자로 변해 있었다. 반려동물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고령층과 장애 아동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보조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녀도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아이들과 눈이 마주칠 때 깊은 숨을 들이쉬며 한마디씩 건넸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은하는 그해 겨울 인천교육청이 주관한 학생 사례 보고회에서 이름 없는 사례 번호로 다시 등장했다. 보고서는 그녀를 이렇게 표현했다. 소음 속에서도 침묵을 유지하며 세상과 다시 연결된 한 아이의 회복 사례. 보호자의 애정과 반려동물의 존재가 정서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됨. 보고서는 전국 교육청에 회람되었고 관련 연구자들의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5마리의 개들은 여전히 함께였다.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은하가 부르면 천천히 다가왔다. 장미는 언제나 은하의 오른편에 앉았고 도도는 은하가 말없이 눈을 감을 때마다 옆을 지켰다. 은하는 그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기 시작했고 처음엔 속삭이다가 나중엔 분명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향해도 이름을 말했다. 나는 은하야. 은하라고 해. 그 이름이 세상에 다시 울려 퍼졌을 때 모두는 알고 있었다. 은하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선택이었다는 것. 그녀의 회복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치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끝까지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곁은 말이 아닌 존중으로 채워져 있었음을. 어떤 회복은 빠르지 않다. 어떤 아이는 말보다 눈빛으로 세상을 견딘다. 어떤 존재는 말 대신 발소리로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방식이 옳다고, 그 모든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은 말이 아니라 침묵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은하는 오늘도 5마리의 개들과 함께 조용히 걷는다. 말이 없어도 충분히 대화가 되는 세계 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은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했던 마음이 느리게 회복되는 시간 안에서 조금씩 빛을 되찾아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소통과 회복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함께 기대합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말 없는 위로와 조용한 응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